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유선생의 유선생입니다. 지역사회 시간 이제 드디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5단원인데요. 6단원까지 하면 끝이죠. 5단원 지역사회 간호활동까지 이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건소에서의 지역사회 간호활동. 이 단원에서는 보건소의 역할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건소 간호사의 활동이 어떤 것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모성보건, 영유아보건, 보건교육, 결핵관리, 성병관리, 감염병관리, 만성퇴행성 질환관리 등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이제 보건소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도 있겠죠. 이러한 간호조무사의 활동은 좀 잘 나오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랄게요. 보건소의 환경정리와 물품 청구 관리 보존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자 치료 필요 시에 간호사와 의사의 의뢰를 받아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가정이나 학교, 지역 사회의 환경 위생을 관찰, 보건 계몽을 보조합니다. 그다음에 결핵 사업에 참여해서 객담 수집이나 치료 환자를 관리하기도 하고요. 영유아 신체 검사를 장려하고, 또 중요한 게 예방 접종의 중요성을 교육합니다. 교육에 조금 우리가 교육을 해?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데, 예방접종 중요성을 교육하고요. 그 다음은 또 임산부 산정관리 중요성도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영유아의 등록이나 신체 측정, 가정방문의 기록이나 보고, 출생 사망조사 기타 통계자료의 작성 보조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의 활동은 반드시 옳고 그른 거 찾아내실 수 있도록 잘 읽어보시기 바래요. 그다음에 가정방문, 여기서 이 가정방문 별표 2개 하겠습니다. 가정방문이 시험에 잘 나온다고 합니다. 가정방문은 좀 잘 알아두시고요. 목적은 이제 지역사회 간호 활동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가장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가정방문은 지역사회 간호 활동에서 가장 효과가 큰 이제 방법이다라고 알고 계시고요. 간호조무사가 가정을 방문할 때는 가장 먼저 그 환자를 관찰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 상태를 파악하고 가정 간호의 환경 위생 개선 지도를 하면서 보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이러한 가정 방문의 장점은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텐데요. 가족의 건강을 감독하는 직접적, 효과적, 포괄적인 방법이면서 종합적인 상황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점이고요. 전 가족의 건강을 관찰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실제적인 그 가족의 요구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상황과 실정에 맞는 적절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고, 직접 눈으로 보니까 알맞은 지도와 평가를 할 수 있고, 서로 이제 긴장감 없이 의사를 표현하면서 그 왕래가 불편한 사람에게도 그 간호를 제공할 수 있고, 포괄적인 간호를 제공해서 가족들의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어떤 게 있냐? 만약에 같은 문제를 가진 다른 대상자와 교류가 없으니까 정보 교환이 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간호사나 의사가 시간을 일부러 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나 시간, 인력이 요구되면서 그 병원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물품이나 기구가 충분히 활용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교육이나 상담 시에 산만할 수 있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가정 방문의 우선순위입니다. 가정 방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선순위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전염성 대 비전염성 가정에서는 비전염성을 우선적으로 방문합니다. 왜냐하면 전염성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전염성 우선이고요. 개인 대 집단에서는 집단을 우선으로, 그다음에 건강 대상 대 문제 있는 대상은 문제 있는 대상을 우선으로 하고요. 급성질환 대 만성질환은 급성질환이 우선입니다. 그다음에 의심 있는 대상 대 문제 있는 대상은 의심 있는 대상이 우선이고요. 이게 좀 헷갈리시죠? 저도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의심 대상이 우선입니다. 그럼 신환자 대 구환자는 신환자가 우선이고요. 속발증과 합병증의 우려가 있는 환자랑, 그다음에 기왕증, 기존의 병이 있던 환자는 속발증과 합병증의 우려가 있는 자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 교육 정도가 낮은 층을 우선으로 하고요. 산재되어 있는 산재되어 있는 곳보다는 집합적으로 몰려 있는 곳이 우선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정 방문의 우선순위를 반드시 알아두시고, 전염을 고려한 우선순위도 있습니다. 전염 방지를 위한 건데요. 제일 처음에 신생아 미숙아를 먼저 방문하고, 그 다음 임산부, 학령 정기 아동, 학동기 아동, 그 다음
성병 환자, 그 다음에 전염성 가장 강한 결핵 환자가 제일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는 반드시 알아두시고, 여기서 이 성병 환자는 저희가 이제 가정 방문을 했을 경우에도 그 조기 발견을 함에 있어서 가장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한 임신 중에는 위험하다는 걸 알리면서 동시에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도 같이 교육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정 방문을 좀 하게 되면 일단은 그 가정 방문을 어디부터 할지 선택을 한 후에 그 가정의 기록을 찾아서 읽어서 상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목적과 감독 내용, 문제 처리 방법을 계획하고, 그다음에 감염병 의심 환자는 감염병에 걸렸거나 의심 환자는 가장 나중에 방문함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알아두실 게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에서 방문 간호제가 업무에 장기 요양 요원 자격, 말이 어렵긴 한데 가정 방문을 하기 위한 그 자격이 어떻게 되냐,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간호사일 경우는 간호 업무가 2년 이상 돼야 되고요. 실질적인 경력이. 그다음에 간호조무사일 경우는 3년 이상의 경험이 있고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또 치과위생사의 경우는 가정 방문을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주어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간호의 기록이 필요한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보면은 이러한 그 사업의 계획이나 진행, 그 성과를 분석을 일단 해놔야 계획을 세울 때 그거와 중복을 피하죠. 그 다음에 계속적인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기록이 필요한 이유와 목적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보건소에서는 건강관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클리닉 활동이라고 하는데, 그 클리닉 운영은 지역사회 간호 사업을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수단이에요. 첫 번째로 영유아 클리닉이 있습니다. 실내 놀이터도 준비해 놓고 수유시설도 준비해 놓는 그런 영유아 클리닉이 있는데, 그 영유아 클리닉에는 예방접종 관리를 하고 구강 상태 관찰, 영유아 건강 상담, 식이와 영양 상담, 이유식 지도, 영유아의 성장 발육 평가, 보건 교육 같은 것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 또 결핵 클리닉도 있습니다. 감염의 가능성을 고려해서 결핵 클리닉은 보건소에서 영유아실과 이제 먼 곳에 위치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성병 클리닉은 또 비밀 보장을 위해서 가장 왕래가 드문 깊숙한 곳에 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병은 조기 발견이 중요하면서 반드시 치료 가능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또 뇌전증 집단 클리닉이 있습니다. 발작을 위한 그런 예방 클리닉인데, 만약에 발작을 했다 했을 때는 칙 위로 눕혀서 분비물 흡인을 방지하고 손상 요인을 제거해주는 그러한 치료법을 같이 병행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지역사회 간호까지 계속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조금 이제 건너뛰고 중요한 내용만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같이 공부하시면서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시면 어디가 중요한지 아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함께 이제 공부 같이 마저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마지막 단원으로 다시 또 마지막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같이 공부 복습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월요일부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세요.